부안 지역은 새만금 개발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같은 국책 사업으로 인해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창군이 식초 문화도시를 선포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초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창 식초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군의장 선거에서 부정청탁을 한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최 의장은 군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받았습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자를 위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만금 개발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같은 국책 사업으로 인해 적지 않은 갈등과 고통을 겪어온 곳이 부안입니다. 그러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은 지역민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인구 5만 2천 명 선 붕괴도 초입기에 들어간 부안군. 당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으로 30년 넘게 개발 중인 새만금 사업은 부안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나 대한민국 국익으로 봐가지고는 새만금 막은 것이 이길지 모르지만 부안군이나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막고 자금원의 오른팔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여기다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년 전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를 위한 기초공사 용도로 활용했던 해창 석산. 축구장 29개 크기의 면적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대신 이곳에 치유의 숲과 같은 위락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토석을 채취했던 면적은 원상복구가 됐고 조경공사도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그게 무려 17년 전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길이 좀 정비된 것 같지만 정부 소식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여태껏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부안군은 여전히 해창석산 개발을 요구 중입니다. 고분자 수소연료전지의 열과 물을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기 지역민의 큰 상처를 남겼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사태로 인한 정부 보상은 신재생 에너지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볼멘 소리도 나오는 상황. 부안 지역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이냐 보존이냐 가지고 갈등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또 핵폐기장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부안 지역 군민들을 좀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새만금 사업과 세계 잼버리 대회 등을 통해 제도약을 꿈꾸는 부안군. 최근까지 전북을 향한 여야의 구애가 잇따른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여느 때보다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식초는 시큼한 맛과 효능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창군이 이 같은 식초를 산업으로 육성해 식초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고창에서 6년째 식초를 연구하고 만들어온 조준영 대표. 고창에서 기르고 수확한 복분자와 흙보리를 식초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으로 식초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도모해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는 식초 문화 확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식초 공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사 올 4가구가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주변에는 식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식초 카페와 테라피 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창에서 식초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식초 마을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초마을은 건강을 테마로 이렇게 숲속 한적한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분들이 이 주변 바로 5분 거리에서 관광을 즐기고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11월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한 고창군은 이와 같은 식초 마을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군민 모두가 식초를 만들고 마시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찾아가는 식초 교실을 통해 군민 모두가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편 전북대와 국립농업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다양한 식초 상품을 만들고 품질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이러한 기반을 발판 삼아 식초 강국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해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복분자 등 원재료가 풍부하고 온천수, 연중 온화한 기후까지 명품 식초를 만드는 명당입니다.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계 4대 식초 도시 고창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조미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식초 이미지를 건강식품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고창 식초만의 차별화된 장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창 식초가 과제를 해결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노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주변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사회상규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군의장 선거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이유로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전북도당은 최근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최인규 의장을 부정청탁과 성희롱 등으로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의회 비례대표 김미란 의원을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장은 군의장 선거 과정에서 모 군의원의 형에게 1,000만 원을 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받았습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다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를 위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달 전주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이 지방대의 위기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학령 인구 감소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위기의 원인이 꼭 외부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실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박은경 기자입니다. 방학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대학 캠퍼스.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강의실은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창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과 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감소된 신입생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나가신다고 학교 측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맞이했을 때가 문을 닫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첫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주대학교는 1988년 문화관광특성화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모두 옛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은 연평균 200여 명, 모집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중도 탈락 학생은 지난 2018년에만 7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재발로 학교를 떠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4분의 1로 주저앉았고 교직원 임금은 1년째 밀려 있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 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과연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탓인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전북도가 물 복지 향상과 상수도 누수 개선을 위해 내년에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를 확대 시행합니다. 전북도는 노후 관로 1077km에 대한 정밀 진단과 관로 상태 평가 등을 거쳐 환경부 정비 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인데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도 2024년까지 지속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의 온라인 쇼핑몰인 거시기 장터에서 매달 8일 저렴한 가격에 쌀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거시기 장터에서 매월 8일을 전북 쌀 사는 날로 지정하고 할인 쿠폰과 제휴카드 할인 등을 통해 전북 쌀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시기 장터는 전북 지역 우수 농특산품과 290여 개 생산 제조업체에 2,60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엔 오전 기온 7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엔 최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줄어들겠습니다. 최저 기온 12도, 낮 기온은 19도가 전망됩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18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 17도, 남원 순창 정읍 18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반도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우리 지역도 많이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는 오후 들어 흐려지겠습니다. 파고는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